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틈새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틈새라는 책 중에서도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작품은요, 이승리 작가의 여름 열매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이승리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승리, 우울한 글을 숱하게 읽어왔으면서 우울한 글은 쓰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꼭 슬픈 일만 생기는 걸까? 의구심과 반발심으로 시작된 나의 글쓰기. 세상에 공개하는 나의 첫 글은 행복함만이 가득 담기길 바란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글쓰기 연습을 하며 언젠가는 나만의 단편 소설집을 내고 싶다. 네이버 블로그 볕뜨는 날들과 티스토리 블로그 비탄생, 비혼주의자의 탄탄한 삶을 위한 생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승리 작가의 여름 열매라는 작품 읽어볼게요. 그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김 과장에게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만든 결과물을 당신의 이름으로 올릴 것이냐고 물었다. 내 이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겁도 없이 모든 말을 내뱉자 김 과장은 당황한 채 그저 웃었다. 자리에 앉아 타이핑 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리는 내게 통쾌하다고 얘기했고 신입은 내게 대단하다고 얘기했다. 김 과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제야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3초 뒤 그 생각을 날려버리기로 했다. 느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더 이상 그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자. 일을 마치고 김 과장을 안주 삼아 이 대리와 한잔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신 후 집에 돌아왔다. 얼마를 마시든 술을 마신 날은 유독 눈이 일찍 떠졌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면 새벽 5시다. 하늘색이 되기도 전인 보랏빛의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손끝을 하늘로 뻗어봤다. 그리고 툭 하고 그것을 건드려봤다. 내 손은 수문, 아니 천문을 열어버렸고 하늘은 땅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렇게 하늘은 땅에 내려와서 바다의 모습을 띄었다. 하늘과 바다는 서로 닿아 있는 것 같았다. 그 자체로 하나인 것 같기도 했다. 하늘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온 세상은 바닷빛을 띄었다. 하얀 거품과 비린 바다 냄새가 나를 둘러쌌다. 그것들은 내 위에 올라와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나를 꾹 눌렀다. 하늘의 바다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바다. 그래, 바다. 5년 전에 그 바다를 난 잊지 못한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여름과 나를 구했던 그 바다를. 날 위험하게 만든 그 남자와 내 친구가 되어준 그 소년을.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던 몽롱한 기분과 뜨겁고 까슬했던 그 모래를 말이다. 곧 다시 바닷소리가 들려왔다. 귀는 먹먹해지고 쏴 하는 소리가 둥둥 떠다녔다. 바닥을 짚은 손에 파도의 진동이 느껴졌다. 마침내 해가 뜨기 시작했다. 바다는 증발하여 위로 올라가는 길에 하늘이 되고 바다 냄새에 눌려있던 내 정신도 깨어났다. 이제 나는 돌아간다. 손끝의 진동은 먹먹한 귀의 느낌을 따라 5년 전 여름으로. 방학이 시작되었다. 미리 계획한 대로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나와 캠퍼스 커플인 내 남자친구는 다정한 편이었다. 다들 같은 과의 남자와는 사귀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너 있고 친절한 그의 모습에 나는 마음을 줘버렸다. 늘 내게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아빠가 그의 반만 닮았더라도 엄마도 아빠를 떠나진 않았을 것이다. 좋은 펜션을 빌리느라 돈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수영장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잘하는다. 나를 보고 친구들은 여름이가 이름값을 한다고 종종 놀렸다. 여름은 나를 위한 계절이다. 해가 길어지는 동안은 그림자가 짧아지는 계절, 이처럼 찬란할 수가 없는 계절이다. 우리는 펜션에 도착했다. 짐을 풀자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뛰어들었다.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몸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행복했다. 눈을 감으면 우주에 있는 듯 했고 눈을 뜨면 바다에 있는 듯 했다. 한참을 시간 속에서 헤엄쳤다. 공간은 나로부터 만들어졌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나의 시간을 즐기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날 밖으로 불러냈다. 수영장 밖으로 나가니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기야, 물안경은 빼고 놀자. 수영을 배운 이후 계속 쓰던 물안경이었다.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물건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놀이를 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왜? 난 물안경 끼는 게 더 편해. 남자친구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물안경 쓰지 마. 안 예뻐. 뭐? 물안경을 쓰면서 예쁘고 안 예쁘고를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수영장으로 나왔다. 남자친구는 잠깐 당황하더니 내 물안경을 낚아채 밖으로 집어던졌다. 지금 뭐 하는 거? 화를 내려는 내게 미안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내 입을 막는 남자친구. 내 친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자기는 물안경을 벗은 게 더 예쁘지 않냐고 나를 설득하려 한다. 기분이 나빴지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물안경 없이 수영하게 되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락스물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왔다. 중력이 나를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럴 리 없다.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몸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눈앞은 흐렸고 머리는 복잡했다. 물안경이 없어서일까? 남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나서일까? 어쩌면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해서일까? 아니면 셋 다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한참을 헤엄쳤다.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지 몰라서 나는 당황했다. 나는 물을 즐기지 못한 채 자꾸만 남자친구의 생각을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니. 내 인생은 왜 항상 남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걸까?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주도권을 줘버린 걸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손에 넣으려 이리저리 헤엄쳤다. 익숙하지 못한 움직임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몸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락스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다. 멀리서 내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수영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누군가 물에 들어왔다. 나는 남자친구 일행의 손에 이끌려 락스물을 가로질렀다. 설마 구조당하는 중인 걸까? 수영 인생 20년에 이런 흠집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나는 가까스로 물 밖에 나왔다. 남자친구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내 몸을 그만 좀 흔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속도 울렁거리고 기분도 안 좋다. 언어폭력을 일삼는 아빠에게서 독립했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겨우 쥐어잡은 게 내 선택을 내팽개치는 남자친구라니. 스스로가 한심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바닥에 누운 자세로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밝았다. 내 속은 어두웠다. 그림자들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겨 나를 가득 채운다. 짙은 그늘에 가려져 내 하늘은 더디게 밝아오는 듯하다. 뭐 괜찮다. 여름의 해는 빨리 찾아오니까. 남자친구의 태도에 질려버린 나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물안경뿐만이 아니었다. 음식도 머리 스타일도 남자친구는 내 모든 선택에 집어 던져왔다. 집에 오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경고로 족할지 고민이 고민을 불러왔다. 한강, 서울 생활의 유일한 숨통을 지하철로 지나갈 때도 나는 남자친구 생각뿐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뒷부분에도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과연 여름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틈새라는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로써 이 틈새 안에 있는 작품들 모두 함께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